아주 오랜 옛날 동방의 주신이라는 나라에는 암행어사라 불리는 비밀 요원이 왕의 명령을 받아 비밀리에 지방을 여행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부패한 관리들을 찾아내 엄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곧 어지러워졌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주신이 멸망하게 되면서 암행어사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암행어사가 홀로 세상을 떠돌며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는데, 암행어사 춘두야!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동방을 대표하는 국가 주신의 변방에 있는 어느 마을. 이 마을은 과거 유배지였던 곳이었으며 지금은 학자들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변방이었지만 이 나라를 건국한 왕가의 후예, 그러니까 정통 왕족 가문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이 왕족 가문에서 태어난 딸내미 개월량은 선천적으로 병약한 아이였지만 이 아이의 옆에는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거상의 아들 문수와 왕위 계승 싸움에 휘말려 몰락한 왕족의 후예 해모수가 있었습니다. 거칠 것 없이 천방지축 날뛰는 개구장이 문수와 매사에 신중하고 조용한 성품의 해모수, 이 두 아이는 물과 불처럼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둘 사이에는 개월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서로서로 둘도 없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문수 집안의 재물을 노리고 있던 산적들에 의해 문수의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아이들의 운명은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사람은 힘이 없으면 누구나 죄인이 돼. 엄연한 왕족이었지만 왕위 다툼에 휘말려 몰살당한 가문의 생존자 해모수, 재물을 노린 산적들에게 가족 모두를 죽임당한 문수. 이런 끔찍한 경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언제든 빼앗기고 짓밟힐 수 있다는 약육강식. 이 잔혹하고도 지독한 이치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해모수와 문수. 이 두 아이는 비슷한 경험을 통해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만 이후에 이 두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갖기 위해 공부에 매진한 해모수,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부모님과 가문의 복수를 시작한 문수. 이 아이들은 끔찍한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기보다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에 맞서 저항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심과 분노에 몸을 맡기고 폭주를 시작한 문수의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며 어느덧 훌륭한 두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수 앞에 암행어사가 되어 모습을 드러낸 해모수. 해모수는 어느새 암행어사가 되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가문의 원수인 산적들뿐만 아니라 그 산적들의 뒤를 봐주고 있던 지역의 썩은 관리들까지 직접 처단한 문수. 분명 옳은 일을 한 것이었지만 엄연한 살인행위였으며 국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삐뚤어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삐뚤어지기로 한 문수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잘못된 세상일지라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한 단계씩 정진하고 있는 해모수와 어느샌가 문수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개월량뿐이었습니다. 해모수와 개월량의 노력으로 폭주를 멈춘 문수는 왕이 되어 세상을 바꾸겠다는 해모수의 이상에 함께하기로 결심하는데, 심약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해모수는 사실 누구보다 단단한 심장과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담을 만한 큰 그릇을 가진 남자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모수와 문수, 이 두 사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개월량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개월량의 생은 그다지 길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 아이들은 진짜로 한 명은 주신의 왕이 되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주신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전설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인간을 산채로 잡아먹는 괴물 악수의 출현은 주신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으며 이런 혼란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해모수에게 있어 기회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왕위 계승 싸움에서 숙청당해 쫓겨나다시피 한 몰락한 왕족 가문의 후예인 해모수가 왕좌에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종친과 원로들의 입을 닥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성과가 필요한 상황.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악수의 토벌은 해모수에게 있어 얻을 게 많은 이벤트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악수톱을 명령을 받은 주신군의 총사령관 문수는 치열했던 악수와의 전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군인으로서 최고의 칭호인 전설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약속대로 해모수가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도왔지만 수많은 병사들과 전우를 전쟁에서 잃어버린 문수는 지휘관으로서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을 향하는 개월량의 마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악수와의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주신은 주변국들과의 돈독한 친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전역을 선택한 문수는 외교관으로서 서양의 우방국들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중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숨긴 개월량이 억지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해모수 역시 국왕이 직접 우호국을 방문하는 파격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곤고히 하려 하지만 왕의 부재 상황은 권력을 노린 반란분자들에게 있어 정권을 뒤엎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해모수의 이런 광폭 행보는 주신 내부의 불온 세력을 일거에 소탕하기 위한 책략으로 이는 모두 문수가 발굴해 해모수에게 청구한 정무 대신 아지테의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왕의 부재는 반란분자들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인 건 맞지만 동시에 왕좌를 노리는 불온 세력을 일거에 소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모수가 자리를 비운 동안 왕의 권한 대행을 맡은 아지테는 주신 최강의 검객 원술과 함께 훌륭히 수구 세력의 반란을 제압하고 개혁의 명분을 얻어냈지만 개월량의 병증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동방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주신, 그만큼 전통과 정통을 중요시하는 풍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몰락한 왕족이라는 해모수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는 이들이 많았으며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해모수의 왕권에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신을 건국한 왕가의 후예인 개월향을 왕비로 맞이하게 된다면 종친이나 원로들이 문제시해온 이런 정통성에 대한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문수는 해모수가 원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왕으로서 온전히 권력을 손에 넣기를 바랬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월량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개월량 역시 이런 문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월량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한, 개월량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문수는 자신의 건강과 개월량의 질병을 맞바꿀 수 있는 흑마술 세크로피아를 이용해 개월량의 병을 자신의 몸에 옮겨 개월량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월량을 건강한 몸으로 만든 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문수는 내란 선동죄를 뒤집어쓰고 죽임당하는데, 아니 그렇게 죽은 것으로 조작해 개월량의 앞에서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사랑하는 여자를 살렸으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친구의 이상을 돕기 위해 반역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마음에 품은 여자까지도 양보했음에도 문수가 사라진 주신은, 아니 문수가 모습을 감춘 이후 해모수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린 시절 함께 꿈꾸던 이상향은 아니었습니다. 비려막존, 아름답지 않다면 존재하지 말라는 기조 아래 죄를 범한 자, 가난한 자, 귀족이 아는 자들을 추한 것으로 규정하고 모두 도륙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공포에 의한 철권 통치가 아닌 광기에 의한 폭정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친구를 믿고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왜? 문수가 스스로 반역자가 되어 죽음으로 위장하고 주신을 떠났을 때 개월량 역시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수의 마음을 헤아려 그의 바램대로 해모수의 비가 되어 살기로 결심했지만 개월량의 마음속에 문수의 존재는 더욱 커져만 갈 뿐이었으며 이런 개월량을 바라보고 있는 해모수 역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수만을 바라보는 개월량을 마음에 품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해모수. 나라를 구한 영웅인 친구에게 반역자의 오명을 씌우면서까지 부인으로 맞이한 개월량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작은 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랑하고 기다렸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온통 문수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자신의 옆자리에는 개월량의 껍데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사람을 못나게 만드는 것들과는 거리가 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큰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던 해모수였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에 숨겨두고 있던 모든 상처들을 한 번에 폭발시켜 폭주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누구도 아지테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을 알게 된 문수는 과거 함께 전장을 누볐던 전우들과 함께 해모수를 만나기 위해 다시 주신으로 돌아오지만, 어렵게 만난 해모수에게서 문수가 본 것은 아지테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모수에게서 비친 아지테의 모습도 혼란스러운데 해모수는 여기다 대고 알아듣기 어려운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애당초 아지테 따윈 존재하지 않았어. 아지테도 해모수도 둘 다 나라고. 내가 널 속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원래 하나인 나를 네가 둘로 나눠서 보고 있다고. 뭐요? 이중인격? 정신분열? 뭐 이런 건가? 어린 시절 겪은 일들을 생각한다면 정신병이 생겼다 해도 딱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긴 하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문수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정신분열이 생겨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아지테인 거고, 해모수는 이런 문수의 상태를 일찌감치 눈치채고 착한 척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문수를 속여온 진짜 악인인 건가 했는데, 장영실이가 아지테를 기억하고 있는 걸로 봐선 아니었네. 암튼 이 아지테인지 해모수인지 하는 놈이 세크로피아라는 흑마술을 이용해 개월량의 병을 문수에게 옮겼을 때, 개월량은 이미 천수를 다한 상태였지만 예토 전생으로 되살려 문수를 속인 것이었으며, 개월량 본인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와 개월량을 감쪽같이 속인 세크로피아라는 흑마술 자체가 문수 덕에 악마의 깃털을 손에 넣은 아지테의 사기라는 거 아니여? 나쁜 놈이네. 그런데 예토 전생이 풀리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상태인 개월량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문수의 손에 쥐어진 칼에 의해 숨을 거두게 되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주신은 바로 이날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친구도 사랑하는 여자도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주신도 한순간에 잃게 된 문수가 과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자 약속했었던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해모수와 아지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개월량과 친구의 복수를 위해 과거의 전우들을 팬텀 솔저로 소환할 수 있는 궁극의 마패를 들고 춘향과 방자를 만나 함께 여행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암행어사의 시작인 것이었습니다. 해모수와 아지테의 정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신암행어사 웹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암행어사는 와이랩의 창립자이자 현 라인만과의 CCO직을 맡고 있는 윤인원 씨가 스토리를 담당하고 한국 최고의 필력을 가진 작가 중 한 명인 양경일 작가가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과 주인공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실존인물 암행어사 박문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으며, 그 밖에도 해모수, 개월량, 그리고 아지테, 원술 같은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나 춘향, 방자와 같은 전설이나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차용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판타지 액션 활극으로 호위무사 산도와 시종, 방자가 파티원으로 합류하는 춘향전과 방자전, 어딘가 바람의 검심이 생각나는 홍길동전, 그리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불쌍한 공주, 평강이 등장하는 바보온달, 이 밖에도 논개나 호랑이 형님 같은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신암행어사는 일본의 만화 잡지 월간 썬데이 GX에서 2001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작품으로, 일본의 만화 시장이 세계 최고이던 시절 당당히 일본 시장에 도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행본 17권에 외전 1권, 그리고 공식 가이드북 1권으로 완결되었으며, 치열한 일본 출판 만화 시장에서 권당 평균 20만 부라는 꽤 괜찮은 판매 부수를 기록하기도 한 작품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영챔프에서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연재를 진행했으며, 2017년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웹툰으로 다시 편집해서 신암행어사 리부트가 연재를 시작했는데, 작품 완결 달라진다 라고 공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작에서 문제시되었던 아지테의 정체에 관련된 난해했던 연출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지테의 목적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썬데이 편집부 때문에 애초 기획에서 분량을 3분의 1로 줄여 급작스럽게 마무리되었던 엔딩 부분들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와이랩의 웹툰 세계관 슈퍼스트링에 신암행어사를 편입하기 위한 리부트가 아니었냐는 평가가 꽤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엔딩에서 추가된 반전 요소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납득하고 있는 중이며, 웹툰 플랫폼에 맞는 세로 스크롤로 재구성되면서 연출이 엄청 세련되게 바뀌어 원작보다 훨씬 완성도 있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양경일 작가님의 섬세하고 정교한 그림이 리터치로 더 좋아졌어. 후반으로 갈수록 만화가 아니고 무슨 일러스트 화보집 보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니까. 진짜 몇 번을 감탄하면서 봤는지 만화책만 보고 웹툰을 아직 안 보신 분들, 원작에 아쉬움이 많았던 분들 꼭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원작보다 웹툰 리부트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만화 일러스트 좋아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 만화가 지망생분들 꼭 보세요. 신 아메거사 리부트는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뒷광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그리고 2004년 11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었는데, 원작 만화책의 초반부 에피소드 우연의 구세주와 만다라 K의 이야기를 영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극장판이 흥행이 성공하면 TV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하필이면 개봉 시기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크레더블이 경쟁작이었기 때문에 흥행 성적은 초라했으며 당연히 TV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 시기만 잘 조절했어도 TV 시리즈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네. 신 아메거사는 일본에서 연재되었기 때문에 일본 작품이라는 주장과 한국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니까 한국 작품이라는 주장이 항상 논란이 되곤 했었는데, 작가의 말에 따르면 신 아메거사의 저작권은 엄연히 윤희남과 양경일에게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권마저 와이랩이 모두 가져와 일본 측이 갖고 있는 권리는 일본 내 출판권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복잡하긴 한데 결론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제일로 중요한 거 아닌가? 가벼운 판타지 액션 활극으로 시작해 처절한 다크 판타지로 마무리되는 신 아메거사. 인물들 간의 심리와 사건의 인과를 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득력 있게 연출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사소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필력을 가진 작가 중 한 명인 양경일 작가의 그림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 신 아메거사였습니다. 근데 아지테랑 문수, 어딘지 베르세르크의 그리피스랑 가츠가 생각나는데 나만 그런 건가?